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그들남님께 사건 당시의 사진과 고소장까지 함께 보내드렸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남녀 가릴 거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저는 여자친구와 부산 서면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라 저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됐고 제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정도였는데 그 시기쯤 저희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탓인지 어쩌다 보니 주량이 넘게 술을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시간은 밤 11시가 살짝 지났을 때였고 저는 술값을 계산하고 나서 여자친구와 제가 살던 오피스텔로 향했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제 걱정이 된다며 저를 바래다 줄 목적으로 저희 집까지 같이 왔던 겁니다. 술도 깰 겸 둘이서 TV를 보고 쉬고 있다가 대략 새벽 1시쯤 여자친구가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오피스텔 복도 끝에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겁니다. 오빠, 저 여자 좀 봐. 저러고 자면 위험할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택시 도착 알림음이 와서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1층 로비로 내려갔었습니다. 조심히 가고 집 가서 연락해. 여자친구가 탄 택시는 출발했고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데 조금 전 복도에서 목격했던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다가 되려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니 괜한 참견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벌써 도착했어? 아니, 아직 가고 있어. 근데 오빠, 그 복도에 앉아있던 여자 있잖아. 설마 아직까지 거기 있는 건 아니겠지? 글쎄, 내가 집에 들어올 때도 앉아있긴 했었으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긴 해. 아, 그래? 계속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빠가 확인해보고 아직까지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다시 나가볼게. 솔직한 그때의 심정은 술도 먹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계속 걱정을 하길래 저는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저기요, 이런 데서 자면 큰일 나요. 얼른 들어가세요. 그 여자는 제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자친구 말대로 경찰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또 경찰이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집으로 들어왔고 여자친구는 1시 30분이 조금 넘어 집에 도착을 했었는데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 여자가 집으로 들어갔는지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시 뒤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고,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는 겁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누구야? 그 당시 술도 먹고 엄청 피곤한 상태라 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혹시 계단 밑으로 도망을 갔을 수도 있으니 저는 아래층까지 내려가 주변을 살펴도 봤지만 결국 허탕만 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본인 집인 줄 착각한 거라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기겁을 하고 일어났더니 글쎄 어떤 여자가 침대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알겠어요. 지금 나갈게요. 제발 부탁인데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신고는커녕 불을 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 여자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제 몸을 살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몸을 핥은 자국이었고, 가슴 주변 말고도 여러 곳이 빨갛게 변해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자라고 하지만 이런 추행을 당하고 보니 너무 수치스러웠고, 저는 급한 대로 제 몸 사진을 찍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 타이밍에 경찰이 찾아왔었습니다. 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거든요. 잠깐만 문 좀 열어보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글쎄 저희 집에 들어왔던 그 여자가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저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제 몸을 보여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니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접수되었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피부과로 가서 진단서를 끊고 회사에 출근을 했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고 이런 일을 주변 지인에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진수 씨, 이번 사건 때문에 DNA를 채취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봐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수 씨 말을 믿기가 좀 힘드네요. 형사님의 말뜻은 저희 집에 들어온 여자가 범죄 경력도 없는 평범한 20대 여대생인데,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남자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제가 성폭행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서둘러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이 모든 사실을 여자친구에게도 털어놨었죠. 다행히 여자친구는 제 말을 믿어주고 괜찮다고는 했지만, 저는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까지 먹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있고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담당 형사님께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내용들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 김진수 씨, DNA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뭐 딱히 특별한 증거도 없고 그냥 이번 사건은 이대로 종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진수 씨가 현관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 여성이 진수 씨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복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여자였고, 문 손잡이를 돌리고 계단 위층에서 숨어 있다가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몰래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든 틈을 타 그런 미친 짓을 해놓고선 되려 저를 강간범으로 만들 작정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또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까지 제출하고 그렇게 사건은 진행됐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허위로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죠.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은 술에 취한 여자가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몰래 계단에 숨어 있다가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어떻게 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술 취한 연기를 했던 건지 아직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 맞은편에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마주친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그때 여자친구와 같이 데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그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고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더럽다 더러워. 아직도 만나고 있나 보네.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고, 이건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저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나서 저희를 헤어지게 하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남녀가 서로 바뀌었다면 DNA도 필요 없이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남자는 주거침입에 성추행을 한 성범죄자로 뉴스 일면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주변 지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인생이 망가져 버렸겠죠. 저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여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고, 또 여성과 동일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